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따릉이 타보셨습니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대여 건수가 3천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2015년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년 2배가량의 이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틈새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따릉이. 하지만 운영상의 적자와 무단 사용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1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 구이동 미가로 골목에서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고고축제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회비를 모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 한백마을에서 측백나무 제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도 새로 조성돼 새로운 화합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광진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종교 활동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설 대표와 학부모 이사진 간의 사문서 위조와 폭행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지난 2017년 문을 연 사단법인 희망벨이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희망벨은 지방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시설인데요. 이곳에서 한때 종교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교육과 각종 일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벨.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장애인 학부모들과 교회 운영자가 힘을 합쳐 설립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이 설립되기 2달 전 희망벨은 화양동에 위치한 한 건물 2층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곳에서 희망벨을 운영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벨 대표는 다음 달인 7월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헌금을 받는 등 교회 활동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희망벨 대표인 교회 운영자는 종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중엔 희망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요일엔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것. 그 기간은 1년여 뒤인 2018년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희망벨 측이 구청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임대료 1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것.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취지의 지방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종교 활동을 진행한 겁니다. 거기서 장애인 센터에다가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40만 원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날 쓴 건 사실입니다. 종교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아마 공문으로 2018년 9월 달 초에 저희들이 접수받았고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구청은 희망벨 측에 교회와 장애인 시설을 분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만큼 환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조금 목적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 조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똑같은 재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할 정도의 그다음에 사업 지원을 중단할 정도로 제재할 정도의 법령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 8에 의하면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굳이 유권 해석을 받지 않고도 구청장의 재량으로 환수가 가능한 상황. 이런 가운데 현재 희망벨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청은 만약 권익위원회에서 희망벨에 대한 재조사 권고가 나올 경우 임대료 지원 등을 재고려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갈등에 불을 지피는 대표 측과 학부모 측의 진실 공방도 희망벨엔 존재합니다. 바로 사문서 위조 건과 폭행 논란입니다.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입니다. 희망벨의 대표는 한 교회 운영자가 이사진은 학부모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희망벨은 설립 초기부터 삐걱댔습니다. 대표와 학부모 이사진 간 희망벨 운영 방향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 학부모들은 일자리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표는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고 이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2천만 원의 용처를 두고 양측은 갈라서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또 문제됐던 게 이제 운영비가 있었어요. 희망별로 잡힌 운영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분은 2천만 원을 애들 복지 일자리로 1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1천만 원만 프로그램비로 쓰자는 게 이분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 폭행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5일 희망벨 대표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장애인 학생이 대표를 때리자 대표도 학생을 때렸다는 것. 주먹으로 자기 코를 때려서 고소를 안 한 것도 고마워해라. 우리 애는 그렇게 폭력을 쓰고 그런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미는 거예요. 희망벨 대표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학생이 우울감과 돌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때리자 이를 제지했을 뿐이라는 것. 또 저를 2번 폭행을 했을 때 아마 이제 제지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손은 잡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폭행 논란이 있은 후 몇 달 뒤 구청에서도 이를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청 입장에선 지방재정법 32조의 5에 따라 시설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현장 조사를 벌인 적도 관련 논란을 별도로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조치는 안 한 걸로 알고. 이미 그거는 지나간 사건이고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사건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가지고 다시 현장 조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학부모들은 지난해 1월 이사 사퇴를 고려했고 사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 측은 자신이 쓴 사퇴서의 날짜가 위조됐다며 위조된 사퇴서를 토대로 희망벨 측이 총회를 열어 자신을 강제 사퇴시켰다고 주장합니다. 3월 17일 날 총회하는 날 와보니까 탈퇴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1월만 썼는데 2월 13일도 조작을 해가지고. 반면 희망벨 측은 날짜를 변경한 건 학부모 본인이라며 사퇴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는 입장. 탈퇴하겠다라고 이렇게 1월 달에 사인해서 이렇게 냈고요. 물론 낸 문서를 신현한 이사님이 그 당시에 가지고 계셨고 그 이후 한 달 지나서 다시 모이기를 요청을 했고 그때 2월 아마 13일 일자로 네 분이 정식으로 저에게 이사 탈퇴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사진이었던 학부모를 비롯해 10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희망벨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희망벨 측은 탈퇴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소송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로 인해 양측의 대립은 더욱 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영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고스란히 장애인 학생들의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와 대표 간뿐만 아니라 희망벨에 남은 학부모와 떠나온 학부모 간의 갈등도 생기면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도 헤어졌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입니다. 희망벨 소개 항목을 보면 그 목적을 발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에 공헌하는 것이라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희망벨은 설립 초반부터 삐걱대며 불과 5개월 만에 15명의 장애인 중 11명이 떠났습니다. 희망벨에 남은 학부모들과 떠나간 학부모들 간 대립도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서로 반목하게 됐습니다. 길에서도 엄마도 막 머리끈도 잡아당기니까 애들한테 또 해코지하고 막 하니까. 희망벨을 나온 장애인 학생들은 화양동 주민센터의 조그만 경로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희망벨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로 결국 피해를 입은 건 장애인 학생들인 겁니다. 애들이 서로가 안 봐요. 희망벨 애들하고 여기 공부방 애들하고 이렇게 길에서 만나서 웃어가면서 막 놀아야 하는데 극과 극이에요. 희망벨의 반대편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렇듯 논란 많은 사단법인 희망벨이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광진구에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진 만큼 그곳에서 장애인들의 학습과 일자리 교육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 반면 희망벨 측은 적은 예산으로 근근히 운영하고 있지만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임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 애초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지방 보조금의 유용, 폭행 등 각종 구설수에 구성원들 간의 대립까지 이어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진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구로구 가리봉동 한백마을에는 무려 500년간 자리를 지켜온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이곳에서 제례를 지내는데요. 올해는 인근의 마을회관까지 들어서 주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예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라며 귀한 대접을 받았던 측백나무. 가리봉동 한백마을에는 500년 넘게 동네와 함께해온 측백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나무 아래에서 주민들은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500년 동안 가리봉을 지켜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측백나무제는 저희가 추수기를 지나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측백나무 제례는 더욱 특별합니다. 마을의 또 다른 구심점 역할을 할 한백마을 둥지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회관 한백마을 둥지는 3층 규모로 마을 카페와 공유 주방을 비롯해 마을 사랑방과 다목적실을 갖췄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시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마을 곳곳 구석구석마다 재정비가 돼서 사례부로 이걸 키워 나가야 돼요. 그런 거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장소 자체가 하나의 마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또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한 측백나무. 그 아래 또 다른 화합의 공간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올해도 어김없이 석촌호수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단풍축제에선 독서의 계절 가을답게 책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석촌호수에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형형색색 물든 단풍이 호수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산책로를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가을 단풍이 벌써 들었구나라는 시대 감각, 계절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단풍 보는 것보다 여기 축제를 참여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한 장 한 장 책장도 넘겨보며 가을 정취에 취해봅니다. 단풍도 들고 분위기도 괜찮고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책도 재밌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책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책을 주제로 축제가 꾸며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오던 송파 북 페스티벌이 올해는 석촌호수 단풍축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도서 플리마켓과 시 구절 쓰기 등 책과 관련된 갖가지 체험 행사가 축제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책 그리고 단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 단풍이 멋들어진 이곳 석촌호수에서 책과 단풍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주민분들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매년 가을의 정취를 선사해주는 석촌호수 단풍축제. 축제는 마무리됐지만 올해 늦더위로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석촌호수의 단풍은 이번 주 더 붉은 빛을 뽐낼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진구 구의동 미가로 골목의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음식점 요리 대결 등을 펼친 블록파티에 이어 이번엔 먹고 또 즐기는 고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축제의 시작은 주민들의 노래자랑이었습니다. 잔잔한 발라드부터 신나는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실력을 뽐냅니다. 한 중년 여성은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좌중을 사로잡습니다.
미가로 대로변도 축제 열기는 뜨겁습니다. 플리마켓에선 가방과 신발, 각종 먹거리를 전시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선 상인들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며 시식 행사를 펼칩니다. 먹고 즐기고 노는 이름하여 미가로 고고축제 현장입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붐비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동부지법이 이전한 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구이동 미가로 골목. 극심한 상권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150여 개 가게가 힘을 합쳤고 구비에 상인들이 십시일반한 번영 회비를 더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상인들 간의 소통 부재로 본질적인 반목과 권유포가 되잖아 점차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발판으로 상인과 주민들이 더욱 확심하여 미가로 상권에 더욱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한편 동부지법이 이전한 자리엔 2024년까지 광진구 신청사와 대기업 계열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구는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경 미가로 골목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입 정시 모집 확대 발표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놓고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대입 정시 확대 논란이 야기한 우리 교육의 단상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로 두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진학 계획을 준비하는데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서울에 소재한 특정 대학들에만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건을 다룬 게 서울 주요 대학, 그것도 정시 비중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거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발표했는지가 의문이고 A씨는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도 한숨을 내쉽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사회 고위층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시 정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 따님의 입시 그 비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로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되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시 전문가는 최근 일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정시 모집 확대는 이미 정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지만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점과 속도에 있어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때 정시를 45%로 하자고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장관이 정시를 그렇게 급격히 늘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정시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한 진행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편 정부는 11월 안에 대입 정시 비중을 30% 이상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노원구가 노점과 함께하는 상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한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외관을 통일시킨 점포에서의 영업은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후죽순 거리를 점령한 노점.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주고 상가 상인으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받습니다. 민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노점 문제. 노원구가 노점과의 상생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총 재산 3억 원 이하의 생계형 노점에 한해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노점 부스는 통일시켰습니다.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장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노점을 저희가 구 정책상 상생해서 허용해 주기로 했으면 그러면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넓이는 2.5m, 폭은 1.7m, 높이는 2.2m 이내. 노점 측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손수레에 자리를 펴다 보니 날이 굳을 경우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단속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것도 다행입니다. 근데 자리가 고정적이고 또 이 안에서 한다는 게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비가 오면 바람 불어서 못하고 그런 게 좋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뒤로 막 넘어갔어요, 마차가. 노원구는 현재까지 노점으로부터 받은 2억 원 가량의 도로 점용료를 노점 관리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업주의 업종 지원 변경에 필요한 융자 지원과 관련 직종 교육, 노점 부스 규격화 사업 등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남구 도곡이동 주민센터와 양재천 밀미리교 일대에서 지난 3일까지 열린 양재천 단풍축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로 4번째 맞는 단풍축제는 가을 소확행을 주제로 공연과 장터, 체험 등 6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밀미리 다리와 영동 3교 사이에 꽃길과 포토존, 핑크뮬리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특히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양재천변 1.5km를 걷는 도슨스트 투어가 처음 운영됐습니다. 양재천 일대에는 이달 20일까지 보행자교에서 영동 6교 일대의 경관 조명과 함께 낙엽의 거리가 운영됩니다. 지난 30일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7호선 마들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역 개찰구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원이 투입됩니다. 마들역은 출입구가 8개나 있음에도 지하철을 타기 위한 개찰구는 단 한 곳밖에 없어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구는 착공식 후 바로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또 경찰은 4모녀가 숨진 지 이미 한 달가량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쌀함을 더해가는 계절,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과의 소통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